지금부터 미분 가능성 설명해 줄 텐데 현재 이 개념은 실제 미분 전 과정 통틀어서 가장 킬러 문제를 4개가 가장 용이한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30번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긴장하시면서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와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뭘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에 해석을 해보면 바로 미분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해 보면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결국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존재해야 한다. 즉 이건 뭐야 하면은 변화율이야 이 뜻이고요. 그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값이다.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변화율의 극한값. 이것이 바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변화율의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우리 함수극한에 배웠던 현재 좌극한, 우극한 이 얘기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건 H가 음수일 때와 H가 양수일 때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눠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건 똑같이 A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그 위에 함수를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y는 fx고 요것도 y는 f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을 찍었어. 예. 그런데 요번에는 h가 음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더하기 음수, 즉 그러면은 a보다 값이 작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다가 a 플러스 h를 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두 점을 잡아서 변화율을 구해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h가 양수야. 그럼 a 함수값 잡아주고 요번에 h가 양수니까 그러면 a 더하기 양수니까 조금 더 큰 쪽에 있겠구나. a 플러스 h는 0보다 크다. 바로 요 점이야. 두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의 흐름과 오른쪽에서의 흐름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 두 개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명해 주는 것은 다시 한 번에 모아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하는 순간 요게 y는 fx고 여기가 a라는 함수값이다 이게 되는 거죠. 요게 a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h라고 하는 함수값, h가 음수일 때에 해당하는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플러스 h가 여기 있다 설명되겠죠. h가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 눈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그 기울기라고 하는 변화율과 주황색의 변화율이 같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일치하죠. 예, 불일치해요. 그럼 우리가 아직 하나 아는 게 있어. 그게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바로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값을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y는 fx야.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한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h인데 h가 음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갑니다 하면 얘가 따라갈 테니까 그 빨간색 점의 왼쪽에 모일 거고 또 하나는 h가 양수야 라고 하면 요번에는 h가 0보다 클 텐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h가 0으로 갈 거야 설명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따라와서 바로 오른쪽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갈 때의 변화율과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갈 때의 변화율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요 점의 관계가 내 머리가 지금 함수값이면 여기가 FA 더하기 H, H가 음수일 때 F 더하기 H, A 더하기 H, H가 양수일 때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한 점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팩트는 몇 점이냐면 3점이다. 그러면 전점에서 나에게 주는 이 흐름과 여기 넘어가는 흐름, 나에게서 넘어가는 이 흐름이 두 개가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인다. 직선에서 초록색에서 빨간색 넘어갈 때와 빨간색에서 주황색 넘어갈 때 흐름이 같아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미분값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왼쪽에서의 흐름과 오른쪽에서의 흐름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속성은요, 점과 점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비교해주면 이런 설명할 수 있죠. CF X는 A에서 연속. 연속이라는 것은 점의 관계로서 설명해 준다면 여기가 함수값이야. 그럼 이게 바로 X 이퀄 A라고 하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는 좌극한. 바로 X가 A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일 때의 fx값.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X가 A보다 커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우극한. 이렇게 하면서 점과 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 미분계수 일치.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 어때? 그러면 함수값이 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점이 하나 놓여 있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의 흐름. 나는 원하는 게 이 점에서의 요 흐름, 요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여기도 점이 있는데 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를 설명할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흐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보다 큽니까? Yes. 그 오른쪽의 흐름, 줄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여기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이 두 개의 값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연속성은 점이기 때문에 나와 내 이웃하는 점이 붙어 있냐 물어보고요. 미분은 요 흐름을 읽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의 흐름, X가 A보다 큰 쪽에서의 흐름,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나눠진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살짝 돌아오면 미분값이 존재합니까? Yes.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하면 왼쪽에서 나한테 주는 흐름과 나에서 그 다음 점 넘어가는 흐름이 이쪽의 흐름과 이쪽의 흐름이 같아요 라고 하면 미분값 일치.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되는 거예요. 미분값은 극한값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합니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미분값이 불능이다, 미분 불능이야 라고 하면 뭐가 될까? 첫 번째, 아예 왼쪽에 흐르는 좌극한의 흐름, 다시 말하면 왼쪽 구간의 변화율이나 오른쪽 구간의 변화율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인데 여기가 아예 없어. 그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또는 여기가 3인데 이쪽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 흐름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아예 미분값을 못 구하죠. 다시 말하면 불연속이 되면은 미분 불능이다. 뭐한다? 불연속이 되면 미분 불능이다. 그러면 연속인 경우는 흐름이 있잖아. 맞아. 흐름이 있지만 연속인 경우도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의 흐름이 같으면 미분 가능. 불연속이면 미분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함수는 어때? 라고 하면 쓱 쪼개 가서 여기는 연속,
여기는 불연속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면은 흐름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끊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없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는 이어졌기 때문에 흐름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쉽게 설명하면 흐름 존재가 X. 흐름 있니? 아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미분값 없다. 미분값, 미분불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아예 흐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연속이면 다 미분값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다.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 중에는 뭐 한다? 미분이 가능이 있어. 이 되는 거야. 미분 가능이란 건 뭔데 하면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일치한다. 즉 극한값 존재. 다시 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같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뭔데? 라고 하면 흐름은 존재합니다. 흐름은 존재 and 흐름은 불일치한다. 흐름 내용은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뭐냐면 흐름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불일치해 이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달라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가장 유명한 함수가 뭐죠?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절대값 함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래프 그리는 7가지 성질에서 이미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수강할 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함수 강의 내용 중 그림을 그리는 7가지 원리, 그 중에 절대값 함수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압축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는 y는 x 넣은 건데 요게 사라지면서 꺾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y 콜 x, 여기는 y 콜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점들은 서로 어때? 라고 한다면 이 점들은 서로 연속이잖아. 맞아요. 현재 함수값, 그 다음에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을 본다면 이 점 3개는 붙어 있어요. 연속 맞습니다. 근데 연속은 맞는데 첫 번째로 연속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붙어 있다. 흐름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는 뭐다? 왼쪽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왼쪽 변화율을 따라가 보면 왼쪽 변화율은 뭐래요? 현재 이쪽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변화율은 뭐 나와? 그러면 오른쪽 변화율은 이쪽의 변화율은 1 나와 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것은 결국에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거는 미분불능이지만 이거는 미분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미분값이 없다는 건 뭐야? 그러면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왼쪽의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있는데 불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하면 둘 다 맞는데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값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해갔죠? 특히 절대값의 가장 큰 위력은 뭐한다? 함수값의 부호를 꺾어 올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꺾여 올라가면서 함수값의 부호도 바뀌지만 증가하던 그래프는 뭐한다? 감소. 감소던 그래프는 뭐한다? 증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게 절대값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분 가능할 때를 한 경우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미분이 가능한 경우.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거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갈 함수가 어때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나와야 돼? 하면 첫 번째가 바로 x-a의 제곱꼴 혹은 x-a의 3승꼴이 나와줘야 돼 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절대값 씌웠는데 부호영향 안 받는 경우가 어떨 때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x-a의 제곱 형태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꺾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만 꺾어 올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한쪽만. 그럼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현재 3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중군이 되면서 이렇게 3중군 되면서 이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왔을 거야 라고 암시해주는 내용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 올해도 수능에 나오겠지만 킬러 문제는 전부 다 절대값 끼고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성 내야지 하면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미분 가능성 내야지 하면 뭐다? 절대값. 그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분 가능성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이 과정을 꼭 기억하면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곱씹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1번 흐름이 존재해야 돼. 즉 뭐다?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흐름이 존재해야 돼. 둘, 그런데 그 흐름 값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으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문제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대소비교 따지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일치불일치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꼭 그림을 통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훈련을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바로 다음 칠판에서 문제 풀이 과정 유형의 맵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24페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이제 1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현재 보면 2019년도 6월 모평이고요. 이때 당시 이 문제가 현재 21번 문제. 근데 사실상 뭐 30번하고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자, 먼저 볼 것은 뭐냐 했더니 fx가 2sin 3승 x하고 코사인 x래. 근데 구간이 갈라진 함수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지? 하면은 나한테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싹 정리해 보면 여기는 2sin 3승 x. 현재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가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x.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부터 해서 2분의 3파이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쫙.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경계선은 얼마냐면 4분의 파이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선을 나눠가지고 다채롭게 보자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다. 현재 이 과정에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코사인 x야 설명했어. 그러니까 코사인 x면 여기가 1인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은 현재 1이라는 것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하지만 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위 값을 벗어나 버리니까 4분의 파이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인정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가 4분의 8 때 얼마지 하면 바로 2분의 루트 2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는 이제 기본형이니까 쉽게 풀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첫 번째로 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설명되겠죠.
마이너스 2 바로 요 점.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2 곱하기 4분의 2. 그럼 정리하시면 1 나오게 현재 보면 2분의 루트 2의 3승이죠. 자, 여기가 그럼 8분의 2 루트 2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할 때 요거 4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루트 2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인데 현재 그림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요거 갖고 미분해 봤어요. 현재 y'은 얼마지 하면은 3 떨어지는 순간에 6 곱하기 사인 제곱 x고요. 현재 요 구간은 이제 6 사인 제곱 x 곱하기 소위껏 미루면 코사인 x값.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x가 4분의 파이까지 물어보는데 어차피 얘는 제곱이니까 항상 always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올 거야. 코사인 x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4사분면에서 1사분면까지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설명하니 하면 항상 나는 증가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겠구나 설명해 주겠죠. 다만 현재 나중에 조금 더 궁금하시면 여기다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이제 변곡점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구해 보신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중을 간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꼴을 잡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싹 지워주고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fx의 준비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 밑줄짝 개수에다 똥을 쳐야겠죠. 이것은 바로 뭐다? 그래프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나는 gt라는 걸 구할 텐데 gt는 뭐지? 라고 하면 k의 개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t값을 입력할 때마다 그때 k 개수가 어떻게 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현재 문제 보다시피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k는 2분의 3파이까지다.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루겠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또한 두 번째는 현재 나를 봤는데 루트에 현재 fx-t 그것에 대한 절대값, 그것의 루트값 이것인데 x는 k에서 미분 불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미분 불능이 되는 x의 개수를 가져와라 이 된 거예요. 미분 불능 되는 x의 개수. 그러면 t의 값, 즉 현재 fx를 가지고 t만큼 평행이동 해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됩니다? 현재 미분 불능 되는 거 찾아와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y는 절대값 fx-t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미분 불능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미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미분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하면은 변화율의 극한값.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극한값이다 라는 멘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미분 불능이라면 y' 했을 때 요게 루트가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해 주시면 2의 루트의 절대값 fx-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속의 거 미분하시면 절대값 fx-t에 대한 미분값. 그리고 또 한 번 미분한다면 f'x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봤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fx하고 fx-t가 0일 때, 즉 fx가 t일 때를 구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미분 불능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지만 절대값에서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절대값 위에서 꺾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fx-t가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쵸? 다만 뭐가 안 돼? 중근이나 삼중근은 빼고요. 이렇게 되겠죠. 중근이나 삼중근은 빼고요. 자, 요 설명하는 거죠. 대신 중근 5와 삼중근은 제외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했더만 f'x가 0 되는 거.
현재 요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미분이 불능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쫙 뽑아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과정에서 얘가 분모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0에 가까워지고 있다예요. 다시 말하면 0분의 0꼴 되는 것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인데 동시에 미분값도 0 되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혹은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야. 만약 그렇다면 0분의 0꼴이 된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중요. 바로 0분의 0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미분의 정의를 활용하자. 미분의 정의를 활용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현재 이 자체만 봤을 때는요. 현재 보세요. fx인데 요 y는 fx를 봤을 땐 말이다. 일단 미분 불능되는 점이 딱 눈에 보이는 게 벌써 하나가 나오죠. 올라갔다 그래프가 바뀌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선 0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극값을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얘가 바로 미분 불능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 설명 이해 갔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거야. 싹 한번 가볼게요. 싹 지우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GT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인데 GT가 뭐죠? 했는데 이 fx를 얼마만큼 t만큼 빼줄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t가 얼마라면 t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라면 t가 만약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에 여기는 루트에 fx 플러스 t, 그러니까 플러스 2 되면서 절대값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 올려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다시피 미분불능되는 점 몇 점이야? 그러면 한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t가 마이너스 2보다 각관이 작다라고 한다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넣자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을 넣는 순간 여기는 f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3칸 이상 올리면 여기가 바로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1 되면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t가 마이너스 2보다 각관이 작으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얼마다? 1개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 만약 그렇다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면 어때요?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된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그래프도 모습을 아마 꺾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절대값이면 꺾어 올라가니까. 그럼 미분 불능되는 점이 몇 점이야? 하면 2점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일단 확실하게 뭐다? 0분의 0꼴인가 확인했는데 아까 했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야? 분모가 0 되는 값이죠. 그리고 미분 불능되는 거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여기 있는 미분값이 0은 아니잖아. 0분의 0꼴. 다시 말해서 분모가 0 되지만 분자가 0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절대값 상태에서 미분 불능인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 미분 불능되는 점은 몇 점이야 하면은 2점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t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확실하게 미분 불능되는 점은 요거 하나 알았고 요거 알았는데 이제 미스테리에 빠지는 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여기서 뭐가 문제였어요? 접한다가 문제인 거야. 접한다면 이 순간에는 미분값이 얼마냐면 0이 되면서 분모도 0이지만 분자도 0인 상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까 설명했지만 루트의 절대값 fx-t 분의 1 곱하기 요거 fx-t에 대한 미분값 곱하기 f'x인데 요 점에서는 접할 때는 여기도 0이지만 바로 여기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자, 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얼마에서야? 그러면 파이에서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은 기본적으로 f 프라임 기본적인 y라고 하면 되겠죠. y는 y 프라임이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현재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하나는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파이. 왜냐면 여기가 x가 파이기 때문에 이 한 점만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매더 파이 더하기 h를 넣어주면 루트의 f의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t. t 대신에 얼마 쓰냐? t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1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현재 마이너스에 파이만 넣어주세요 하면 루트의 절대값 f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t가 설명했다시피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당시에 여기는 얼마냐면 h가 나올 거고요. 자, 보세요. 파이 때는 기본적으로 4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바로 요 함수를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얼마 나오니?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것만 남겠네.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h 플러스 1입니다. 자, 파이 더하기 h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h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다 뭐 곱하면 돼? 곱하기 루트의 1 플러스 코사인 h를 위아래 곱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현재 h가 0을 갈 당시에 요 값은 0 넣어주는 순간 얼마 돼요? 1 되면서 1 플러스 1은 2가 되면서 루트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가 밖으로 뽑아낼게요. 루트 2분의 1.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에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h. 즉 나는 사인 제곱 h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요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과정에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얼마 되겠어요? 요거를 루트에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되니? 루트의 h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요걸 넣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h가 양수냐 h가 음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를 루트 넣어주면 얼마냐면 루트 4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루트 안에 넣어주세요 할 때는 마이너스를 두고서 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함부로 제곱하면서 루트 안에 넣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h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쪼개본다면 살짝 h가 음수일 때와 h가 양수일 때가 달라지는데 만약 루트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양수일 때는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h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의 h 제곱의 사인 제곱 h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나는 이거 싫다라고 하시면 루트에 넣기 싫으면 이걸 한 번 더 정리해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제곱하고 절대값 제곱하고 루트 날려버리면 절대값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것이 h가 음수일 때와 h가 양수일 때 쪼개준다면 그때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0은 0인데 0 마이너스로 간다면 h분의 마이너스 사인 h. 그렇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h가 0보다 크면 그때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사인 h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1 되죠. 그럼 이것은 루트 2분의 1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는 불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미분이 불능인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현재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줄 것은 바로 요 부분 지금 캡처 한번 딱 뜨가지고 아니면 스크린샷 한번 눌러주든지 스크린 캡처 한번 해주든지 아니면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요 부분을 한번 살짝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미분 불능되는 점이 몇 점이냐 하면은 바로 3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빨라지겠죠? 다시 한번 0과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는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면요. 내가 여기다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미분 불능되는 게 하나, 둘, 세 개에다가 4개. 요거 합쳐서 4개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0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는 거야. t가 0이면 이렇게 되지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양쪽 구간은 구멍이기 때문에 필요 없겠고 문제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거죠. 얘는 미분 불능되는 거 2개 알겠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죠. 이 경우 우리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야. 자, 현재 이 경우는 3중분. 우리가 3중분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0일 때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y'이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당시에 좀 빨리 해볼게요. 0 더하기 h 마이너스 0분의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x 값도 0이야. 그리고 t도 0이야. 그러면 t가 0이니까 절대값. 루트의 절대값 fx, 즉 2 사인 3승 x야 이게 되겠죠. 그쵸? 여기가 2 사인 3승 x인데 0 더하기 h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0 플러스 h죠. 0 플러스 h. 이렇게. 자, 그러면서 빼기 t인데 t는 0이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의 루트, 그 다음에 2 사인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 더하기 h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구해주시면 되는데 t는 0이니까 의미 없겠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0이니까 sorr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게 뭐야 했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할 당시에 h분의 루트의 2 절대값 그럼 2를 살짝 뽑아내면 2 곱하기 루트의 사인 3승 h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사인 3승 h잖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을 뽑아내 보자고요. 제곱을 뽑아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얼마 됩니까? 루트 2 곱하기 h분의 사인 h 절대값 생길 거고요. 제곱 나가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루트 사인 h가 나와요. 이렇게. 3승 중에 2승 나가서 하나 남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갈라집시다. h가 음수일 때와 h가 양수일 때. 근데 이거는 누구를 벗기기 위한 과정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얘를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좀 써준다면 루트 2 곱하기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마이너스 사인 h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사인 h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 할 때 h분의 사인 h고 곱하기 여기는 루트 사인 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미분 불능이 맞는데 중요한 건 얘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0, 얘도 0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0에서의 미분값은 어때? 라고 하면 이건 미분값 존재가 되는 거야. 자, 이번 화면도 다시 한번 캡처를 해줍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시정지를 딱 누른 다음에 캡처. 알았죠? 요거 꼭 필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x가 파일 때도 한번 확인했고요. 요번에 0일 때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몇 개야 하면은 총 2개구나. 그러면 0하고 1 사이, 0하고 2분의 루트 2죠? 요 사이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 이 사이를 지나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미분 불능되는 게 총 몇 개야? 하면은 3개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t가 만약 2분의 루트 2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꺾어 올리기 때문에 절대값은 전체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만 꺾여 올라가니까 미분 불능되는 점은 한 점이구나 이 될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해도 결국 미분 불능되는 점은 한 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GT에 대한 함수식을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했다. 자, 여기까지 끝났다면 살짝 또 지울게요. 이제 구간이 갈라진 함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현재 경계선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각도가 작으면 그때는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이다. 그 다음에 현재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살까지는 요거는 현재 얼마냐면 값이 2더라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전부 4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0일 땐 다시 한번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과 2분의 1은 다시 3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같거나 크면 전부 다시 한번 1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것이 바로 y는 gt에 대한 그래프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는 것은 쫙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다 구했더니 합성함수 h합성 gt가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번째죠. y는 h합성 gt가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연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hx가 있다. 이게 돼 있어요. 나는 실수연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설명되어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hx는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gt가 끊어질 때마다의 특성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h합성 gt 살짝 보면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2 어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어땠어? t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로 쪼개질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얼마야? 1. 함수값도 1, 그 다음에 우극하는 얼마다?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있다는 기본적으로 h합성 간단하게 얼마 나온다? 여기는 현재 보면은 1, 여기는 2. 아, 여기는 1이구나. h1, 여기도 h1.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온다면 이때는 2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t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묻는 거야. 마이너스 1, 요 주변에서. 그러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4예요. 다시 말하면 H2, 3, 4가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H2, 3, 4가 같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4, 3, 2 이게 될 거고요. 4, 3, 2.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 다음에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전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얘기인 즉슨 H1과 H1과 H2와 H3과 H4가 같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요? 4차함수니까 바로 HX 만들 수 있죠. 이건 뭐냐면 1, 2, 3, 4 다 같네. X-1, X-2, X-3, X-4. 하지만 뭘 몰라? 그러면은 상수값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문제에 C가 있으니까 여기를 간단하게 K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HX의 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G의 2분의 루트 2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G0은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G-1은 C라고 하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얼마야? 함수값은 바로 1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0일 때 함수값은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현재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A, B, C 구했더니 상대방이 원하는 건 H의 A 플러스 5 그 다음에 H의 B 플러스 3 H의 B 플러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5 B 플러스 3 플러스 1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 숫자 한번 넣어준다면 이거는 H6이 될 거고요. 여기는 H5가 될 거고. 그쵸? 1 넣어주면 6, 2 넣어주면 5, 여기는 플러스 3이다. 이 되는 거예요. 자, 6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5, 4, 3, 2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를 넣어주면요. 여기는 4, 3, 2일 값, 그 다음에 플러스 K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묻고 했던 이 K는 어차피 지워질 거야.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 4, 3이 보이죠? 그러면 4, 3, 2를 뺀 나머지 4, 3, 2를 빼고 나머지는 5, 마이너스 1이다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해서 4, 3, 12 그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4, 2, 8, 4,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96 더하기 3이니까 9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바로 나왔고 이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소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경우도 있겠고 아, 이런 게 진짜 킬러구나 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미분의 연산으로 일단 기본에 해석하는 건 좋지만 항상 명심할 건 0분의 0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모 분자가 동시에 0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미분의 정의, 미분이란 뭐다?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이제 최근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2번 문제 될 텐데 현재 문제를 보시면 이것은 작년도 6월달 모평 문제의 30번 문제예요. 근데 방금 봤던 1번 문제보다는 좀 쉽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전에 했던 문제, 방금 전에 했던 1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때는 준킬러가 없던 시절에 킬러기 때문에 레벨이 어나더 레벨이고요. 지금은 준킬러가 많아졌기 때문에 킬러 난이도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특히나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학생들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렇게 미분해서, 그렇지만 9월 수능에서는 이게 합성함수 관련된 것이 현재 적분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미분 적분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에서 킬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가슴에 새겨주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fx가 0부터 3까지인데 현재 fx가 뭐야 했더니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야. 범위는 0부터 3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기호는 바로 주기함수야, 같은 모양 반복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그림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식을 줬다는 것은 나보고 저 그래프에 대한 함수값이라든지 아니면 기울기 값도 알아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죠. 자, 이 과정에서 gx가 있어요. gx가 뭔데 했더니만 리미트 h가 0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극한의 변화율이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현재 보면 여기가 h라고 했지만 좀 더 편하게 해준다면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여기는 f의 가로 열고 2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2의 x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x가 a에서 불연속인 점 a 값 중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래요. 마이너스 5하고 x가 5 사이인데 이 중에서 현재 해당하는, 즉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A1에서 AN까지 이루어진다. 아, 불연속점 다 가져와. 자,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하는 것은 뭐야 했더니 최종적으로 n분의 n 더하기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현재 ln 2분의 현재 GAK다 라고 설명해 준 거야. 자, 이 설명이 나왔는데 일단 이 내용을 하나하나 쫓아가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아, 이거 우극한의 변화율이구나. 우극한의 변화율이구나. 그쵸? H가 0 플러스니까 우극한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미분값이 미분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오른쪽 구간에서의 미분값을 구해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현재 보면 이 문제 딱 봤지만 얘는 보자마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그냥 나와버리면 플러스 나오면 2x니까 2가 나올 거고 또는 마이너스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2 혹은 부호가 서로가 반대로 한쪽만 그대로고 한쪽이 반대로 나오면 지워지면서 0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2. 여기는 기울기가 0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2다 라고 설명해 주면은 첫 번째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얘는 역할이.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해 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른쪽 구간이니까 만약 0을 가정해서 본다면 여기서는 변화율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서는 어떠냐?
0이다. 여기서는 어떠냐?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각각 바로 요 커이트 라인, 요 점에서 되면 여기선 계속 올 때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다, 0이다 하면서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미분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불연속점이 발생하는구나. 또 0, 0, 0, 0, 0 하다가 여기서 바로 또 얼마 돼요? 2가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여기는 어떻게 돼? 플러스 2. 그러면 이 점도 사실은 미분불능이에요. 근데 그거 막아주려고 뭘 써놓은 거야? 바로 절대값을 씌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랑 어차피 미분을 해버리면 미분값 절대값 씌워버리면 어차피 똑같이 2가 나오니까 이거는 미분이 가능해 이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점들은 바로 이 점들에서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이 점들에서는 결국은 뭐 한다? 절대값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해주는 과정인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볼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해보면 결국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f에 2의 x승이 있는데 한 번은 여기다가 x 더하기 h 넣고 하나는 x 넣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변화율을 구해본다면 y'은 뭐죠? 하면은 f 프라임 2의 x승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된다? 2의 x승 그 다음에 소위 거 구하면 2의 x승 요거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ln 2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편안하게 우리가 살짝 t라고 치환해보자. 2의 x승을 t라고 치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해주면 어차피 x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이기 때문에 2의 x승이면 2의 5승 여기는 2의 마이너스 5승이다 적어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는 t가 되면서 여기는 32, 여기는 3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체크 포인트는 얼마부터냐면 32분의 1부터 출발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산할 거야. 그러면 쭉 갔을 때 보세요. 여기가 꼭점이 얼마냐면 3이고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간다면 아마 그림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잡아본다면 여기가 얼마야 하면 30, 여기 31, 여기 32, 여기 그 다음에 3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 얘기할 거야. 이런 거. 32 전 단계 여기 봐라. 등호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요 전 단계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얼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 얘기면요. 1, 2, 4, 5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까지? 31까지. 아,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t가 얼마? 그러면 1, 2, 그 다음에 4, 5 해서 31까지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몇 개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 개지? 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세기보다는요. 1부터 31까지 몇 개 있냐면 31개가 있는데 1부터 31까지 31개가 있는데 그 중에 4에 비해서 빼달라는 거야. 그러면 3, 6, 9, 12, 15, 18, 21 해서 30까지. 그럼 몇 개냐면 10개를 빼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다? 21이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n의 값을 구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요. 조심할 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우리가 사실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A1, A2, A3 해서 A21까지 있다고 했지 이것이 결국 X값을 설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점이 있어라고 임의의 점을 말해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요 A1을 우리는 편하게 T라고 인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X값을 넣었을 때의 2의 X승값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 요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건 뭐지? 라고 설명해 봤어. 이건 뭐야? 그러면 이것은 ln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니? 하면은 여기는 GA1, GA2 해서 나는 GA의 21까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지. 그러면 요게 뭔데? 기울기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미분값이란 바로 얘거든요. 그쵸?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의 미분값. 자, 따라와 봅시다. 첫 번째 A1이 어디냐면 여기가 A1이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고 A4가 되는 거야. 물론 X값이 아닌 T를 얘기하는 거야. T가 2 되는 거야.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값 얼마? 미변화율은 0. 여기는 2요. 여기는 0이요. 여기는 2요. 맞아요. 0, 2, 0, 2가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살짝 와서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1 넣어달라는 얘기야. 여기는 1, 1. 그쵸? 근데 F'1이 얼마였어? 그럼 0 나오는 거야. 첫 번째 값은 얼마냐면 0, 그 다음에 곱하기 1 곱하기 ln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2 곱하기 현재 기울기 값이 2였잖아. 기울기는 2, 그 다음에 t의 좌표도 2 곱하기 ln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 안 되고 4 됐죠. 잘 봐요. 4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볼게. 4에서는 미분값은 0이야. t는 4고.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요 자체가 이 x승이 t니까 0 곱하기 4 곱하기 ln2. 0 곱하기 4 곱하기 ln2. 그 다음에 ln2. 그 다음에 얼마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 곱하기 2 곱하기 요땐 기울기가 2고 x는 t는 5고 ln2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마지막에 31일 때 얼마야? 자 볼까요? 31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여기가 29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야? 그러면 2야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현재 2 곱하기 29 곱하기 ln2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ln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0을 싹 다 지워버리자고요. 0들을. 그러면 싹 지워버리면 얼마야? 그러면 4. 그러면 2 곱하기 2.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이것도 2로 뽑아낼게. 이렇게 살짝. 뽑아주면 여기는 2ln2. 여기는 5ln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얼마까지? 그러면 29ln2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ln2도 다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했을 때는 2 곱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결과 나온다. 정리하시면 2 곱하기 2분의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몇 개예요? 항의 개수 사실은 여기가 쉽게 말하면 3n-1이라는 수열을 갖잖아 이게. 그래서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5니까 10 넣어주면은 얼마야? 10 넣어주면은 그쵸 29 나오겠다. 항의 개수 10개. 초항 더하기 끝항 하면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 줬을 때 값은 바로 310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1 더하기 310이기 때문에 정답은 331이다. 바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린 해설지보다 지금 설명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했던 건 X값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쵸? 미분 됐을 당시에 A1, A2, A3 요 해당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작년도 6월달 30번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칠판 정리 후 바로 연결해서 3번 문제 미분 가능성 마지막을 다뤄봅시다. 자, 이어서 이제 미분 가능성 마지막 3번 문제 보는데 작년도 수능 28번 문제예요. 거의 30번하고 맞먹을 정도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어려웠는지. 현재 보면 A보다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요 그림 딱 보자마자 fx가 뭐야? 하면 x-a, x-b의 제곱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고배 형태를 줬다는 건 너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힌트를 주겠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리고 A가 작으니까 여기가 바로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줬던 건 뭐야 했더니 gx가 x3승 더하기 x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역함수인 g 인버스 x에 대해서 설명도 있죠. 예. 3번 hx가 뭐냐면 f 합성 g 인버스 x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원하는 값은 뭐냐면 F8 값을 구해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구하는 값인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함수 강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바로 미정계수인 A, B 값을 구해오세요 라고 하는 멘트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A,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을 따라가는데 이제 hx가 나왔으니까 hx의 상태를 공개할 거란 얘기야.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x-1 곱하기 절대값 hx가 현재 나는 실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y는 x-1 곱하기 절대값 hx. 근데 역시 미분 가능성 나오니까 이 절대값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을 구한다면 앞에 거는 1 곱하기 절대값 hx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나는 절대값 함수를 미분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값을 넣을 테니까 얘는 결국은 hx의 절대값 씌워도 값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있지 얘가 또 이 함수를 또 미분할 건 아니거든요. 값이 존재하냐라고 한다면 뭐 전혀 문제 없죠. 값이 존재한다. hx 즉 f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결국 뭐다? 예,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고요. g 인버스 x는 또 3차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값이 존재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hx에 대한 절대값이 미분 가능해야 돼.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살짝 볼까요? hx가 뭐죠? 했더니 결국 f의 가로 열고 g 인버스 x에 관해서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f를 현재 보면 g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가 아니고 f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결국 얘가 현재 보면 어디서 문제가 돼? f가 어디서 문제야? 절대값 씌울 때 절대값 f의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능이야. f의 절대값 여기는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꺾여 올라가겠군 이란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게 얼마일 때? 바로 a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g 인버스 x가 a일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fa에서는 미분 불능하잖아 이게 된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거 가능케 해드릴게. 다시 말하면 얼마에서? x가 1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쵸? 당신 미분 불능한 거 내가 채워줄게. 그럼 얘는 커버할 수 있는 게 언제면 1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것을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결국 g 인버스 1이라는 것이 a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1은 바로 GA라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따라가 봤더니 GX가 현재 GA는 A 3승 더하기 A 플러스 1이고 얘가 1이야. 그럼 A 3승 더하기 A가 0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A가 얼마 나온다? 0이야 라고 설명해 주겠죠. 벌써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fx는 말이야 x 곱하기 x-b의 제곱이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를 통해서 미분 가능성을 통해서 미정계수 하나를 구했고요. 이제 나를 봤더니 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h'3은 얘가 바로 2야 라고 설명했어요. h'3? 그러면 이거 미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뭐지 하면 f'의 g 인버스 x g 인버스 프라임 x 이게 되는 거죠. 가장 바깥쪽부터 하나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 값이 2야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 대신 얼마 넣으라고? 3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짝 보면 g 인버스 3이 뭐지? 라고 하면 t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3이라는 것은 뭐죠? 하면 gt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gt가 뭐지? 하면 t 3승 더하기 t 플러스 1인데 요 세 수의 개수의 합이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t가 바로 1이라는 것도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간단하게 1이겠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원하는 게 뭐야 하면은 f 프라임 1 값과 g 인버스 프라임 3 값의 곱이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뭐죠? g 인버스 프라임 값이 뭐죠?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원래 함수인 g 프라임 그리고 현재 여기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g1이 3이기 때문에 여기가 g 프라임 1 값까지 오면 되겠네?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살짝 와서 이거 한번 미분해봐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결국 g 프라임 1이라는 값은 4다 설명되겠죠. 그러면 살짝 와서
여기가 결국에는 원하는 게 F'1 곱하기 4분의 1은 2. 즉 F'1이란 바로 8이구나 설명해 주는 거야.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살짝 지울게요. F'1이 8이란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B 값만 구해주면 되잖아. 자, 갑니다.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1, X-B의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B의 1승 곱하기 1. 자, 거기다가 F'1 값을 넣어준다면 1-B의 제곱,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 여기는 2의 1-B, 그것이 8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B의 제곱 플러스 2의 1-B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t제곱 플러스 2t-8 푸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t 플러스 4, 그 다음에 t-2가 되니까 t 값이 마이너스 4하고 2예요. 마이너스 4하고 2. 그러면 그게 바로 1-b니까 얘가 마이너스 4하고 2가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하고 현재 요거는 1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b가 얼마야?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는데 앞에서 a 값이 이미 여기서 0이란 걸 밝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fx가 x 곱하기 x-5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F8이 얼마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8 곱하기 8 빼기 5는 3이니까 3의 제곱인 9, 정답은 70이다. 이렇게 소화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미적분학 과정 중에서 이 미분관성은 올해도 킬러 문제로도 출제되기 쉽다. 그래서 29번, 30번 둘 중에 한 문제로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요. 이제 접선의 방식 나가봅시다.